여러분 다 들으셨고 또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이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 현실, 여건을 왜곡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압축해 가셔가지고 그동안에 진행한 것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결정된 것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던 새로운 정부가 여기에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사실 왜곡에서는 그동안에 지적한 것 여러 군데 한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문제를 잘 모릅니다. 가령 전작권하고 통수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휘권하고도 관계없는 겁니다.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작전을 지휘하는 거죠. 담당하는 겁니다. 지휘권이나 통수권은 그 이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6.25 전쟁 중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그 학생들은 통수권이나 지휘권을 이야기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통수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군령권 이외 군정권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 특히 인사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장군을 임명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 중이라도. 그건 처음부터 얘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 혼동이고, 따라서 전시 작전권을 연합사 사령관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우리의 주권에 손상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통수권이 저해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경강부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박 장군님의 발표의 요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박용옥 차관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씩 나눠가지고 토론하시기로 했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내용이 겹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이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박성춘 장군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에 박용옥 차관님께서는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와 현재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표를 들으시고 토론을 계속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박용옥 차관님께 제가 발표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신 세종연구소 공로명 이사장님, 송대성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그저께 호놀룰루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루 온종일 또 토요하고 바로 어저께 귀국했습니다만은 이런 중차대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감을 느끼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종구 전 국방장관님을 그런 주도하에서 면밀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국방관리를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 정부의 하에서도 국방장관, 합참의장, 공군총장, 해군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다 또 야전 분단장, 이 거친 군의 간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몇 달에 걸친 검토 끝에 이 작전권 전환의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해서 지금 각계각층에 배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발표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좀 더 상식적으로 쉽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추이를 간단히 평가하고 또 전자권 전환 문제점을 간략히 진단하고 저는 주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과연 우리 현 시점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가 출발했는데 오바마 정부는 이 부시 정부로부터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두 가지 유산을 물려받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는 부시 정부가 이 말기에 들어서면서 이미 발표들 오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유산은 이 부시 정부 때 노무현 정부와 전자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안보의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는 두 가지 문제를 이미 숙제를 안고 오바마 정부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과거처럼 북한의 핵 개발을 방지하는 예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느냐 또는 그 핵무기가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느냐 소위 확산 방지하는 문제로 성격이 지금 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됐습니다. 육자회담의 전망도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이 북한 핵무기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또 연합사 해체 문제는 이미 오전에도 여러 가지 토론했습니다만은 이제 단일 지휘 체제에 있던 이 전투사령부가 한미가 각각 지휘권을 분할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할지휘 체제로 가게 됨으로써 과연 이 한반도 전쟁 억제 기능에 또 유사시 이 전쟁 수행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그 두 가지 유산을 물려받은 오바마 정부가 출발하면서 어떤 입장에서 지금 오바마 정부 입장에 처해야 되느냐 한반도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대북 협상 레버리지 중요한 레버리지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버렸고 아직 검증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이미 작년 10월 달에 다 이게 해제해줘 버렸고 또 한미연합사는 강력한 대북 압력수단 전쟁 억제수단을 이미 해체하기로 또 합의를 했고 이러한 이 것들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테러리스트의 지정 문제라든가 연합사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대북 간의 협상을 레버리지가 되는 수단을 이미 다 손에서 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오바마 정부는 아주 스마트하게 스마트 파워 외교로 또 tough and direct diplomacy 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난 4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서도 보였지만은 이제 이로 인해서 핵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제 이 핵 미사일 실험함으로써 점점 더 북한은 자기 핵 국가로서의 이 위치를 점점 더 강화하게 되고 또 앞으로 육자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한이 북한 핵 문제를 제거하는 회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핵까지 포함하는 이 전반적인 소위 한반도 비핵지대의 문제로 이걸 확산시키는 그런 문제로 변질되게끔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